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거 먼저 툭툭툭 얘기할 테니까 초반에 집중을 좀 해줘요. 초반에 집중해줘. 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 기억나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기억나요? 그 둘을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둘 더한 거.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끝! 네? 별로 안 보이네요. 모르겠어? 끝! 이렇게 살살 구슬리는 거야. 자, 별로 쉬워 보이지? 이러면서. 안 넘어갔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보존 법칙. 잘 봐. 네. 여기 지면으로부터, 이게 지면이야. 지면으로부터 실제 구해볼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까먹었을 법한 공식을 써줄게요. 위치 에너지 공식은요. 여기다. 위치 에너지 공식은 기억나? 9.8 m h였습니다. 네. 딱딱딱딱딱 뭔가 까마귀가 지나가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자, 이 두 개의 공식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 h가 10m 높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10m 높이야. 자, 이 10m 높이의 위치를 A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A 위치라고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의 질량은 10kg짜리 물체입니다. 10kg짜리 물체가 10m 높이에 떠 있다면 저 녀석은 무슨 에너지가 있나요? 위치 에너지만 있죠? 왜? 떠 있으니까 운동하고 있지 않잖아. 그지?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자. 자, 위치 에너지 얼마니? 위치 에너지는 9.8 m에다 뭐 집어넣어? 10 h에 뭐 집어넣어? 10 오케이. 980 줄이 되겠네. 방금 했지만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0이죠. 그렇다면 둘을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며.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980 오케이 줄이네요. 오우, 수학을 잘하네요. 역시. 와. 와, 씨. 자, 떨어집니다. 후, 떨어져서 딱 절반. 가운데. 딱 가운데 위치 왔을 때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잴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에 질량이 바뀌나요? 말도 안 돼. 질량 안 바뀌죠. 질량은 똑같이 10kg인데, 자, 중간쯤 왔으니까 h가 얼마로 변해? 5m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보나마나 9.8 곱하기 10 곱하기 5니까 반으로 줄었으니까 얼마야? 490줄밖에 안 남았거든요. 맞나요? 헐! 저 980이나 있던 에너지가 490으로 줄었죠? 어디 갔어? 에너지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에너지? 죽었어. 죽었어, 에너지가? 이름이 에너지인가요? 아, 미안해. 어디 갔어, 에너지? 전환됐죠. 무슨 에너지로?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왜? 얘가 슝슝 속력이 생겼거든. 떨어지고 있잖아. 속력이 생겼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가 얼마 사라졌어? 490 사라졌죠. 그만큼, 잘 들어. 490 사라진 만큼 저 운동 에너지가 생겨난 거야. 보나마나, 그래서 보나마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 것이다? 490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와, 너 어디서 났어? 왜 어떻게 알았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테니까. 맞나요? 단,
공기 저항을 지금 무시했죠? 공기 저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야.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980J죠. 어때요? A 위치나 B 위치나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고 있어요? 같죠? 다른 말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 뭘 무시할 수 있을 때? 공기저항 또는 마찰 이런 걸 무시할 때만 저건 성립합니다. 오케이. 하나 더 이렇게. 자, 지면에 닿기 직전을 C라고 할게요. 가장 빠르겠죠. 뿌이! 속력이 엄청 빨라. 얘는 그러면 지면에 닿기 직전이니까 H가 있니 없니? H가 없어.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빵이야. 맞죠? 그럼 다 어디 간 거야?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980. 그렇죠. 980J일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괄호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또 980J이 됐네요. 맞네. A 위치든 B 위치든 C 위치든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됐죠?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놓고 얼마인지 맞춰봐. 당연히 490이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이 빈칸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B 위치에서의 속력을 VB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 속력 얼마일까요? 속력이 생겼지? 얼마나 생겼을까요? 이때 뭘 이용하는 거야? 2번, 저번에 배웠던 운동에너지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잘 봐. 운동에너지 공식은 우리가 배운 걸로 2분의 1 mv 제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쌤이 이거 구할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했니?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어떻게 왔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생겼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한 거예요. 다른 말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처음 위치 에너지에서 나중 위치 에너지를 이걸 뺀 걸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 하지만 공식은 두 가지지만 그 값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구하든 저걸로 구하든 값은 똑같아야 돼. 근데 이걸로 구한 값이 490줄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로 구한 값도 얼마여야 돼? 490줄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V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어떻게 구한다?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자, 490줄이라는 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m은 10이잖아. 10kg이잖아. 약분하면 5가 되겠죠? 약분하면 5, 9, 45, 5, 8에 40, 98 나오네요. 그럼 V의 제곱이 98이 나오니까 그럼으로 V는 얼마 나온다? 루트 98 미터 퍼 세컨 나오겠네요. 루트 나와서 짰나요? 루트 98 이거 루트를 벗고 나오는 건 안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건 속력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 C의 속력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 그지? 이거 980줄이 뭐로도 나와야 돼? 2분의 1 mv C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C의 속력의 제곱으로도 980이 나올 수 있어야 하니까 C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속력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공식을 응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요령들입니다. 되죠? 이해가 됐어요.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이죠, 되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종류 갈게요. 종류. 바로 다음 거.
자, 이거 이따가 다시 선생님 그림 보면서 정리 또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루고 있잖아. 자, 쌤은, 아이고 졸려. 쌤은 에너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쌤이 내고 있는 에너지 뭐 있어? 소리 에너지. 그죠? 소리 에너지. 그리고 또 쌤이 온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죠. 열 에너지. 그리고 쌤 뒤에서 이렇게 빛나는 거 보여요? 빛나는 거? 안 나와. 보이죠? 후광, 빛 에너지 막 이런 거. 눈빛이 보여? 눈빛, 아무튼. 눈빛이 보여. 빛 에너지가 있네요. 아무튼 빛 에너지 없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팔만 움직이고 있잖아.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쌤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같다. 운동 에너지도 막 내고 있어요. 그쵸? 그럼 쌤이 내고 있는 이 에너지의 정체 또는 근원은 뭐야? 뭘 먹었기 때문에? 음식, 그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또 저 시작이다.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자, 좀 통칭하면 모든 물질 속에 갇혀, 물질 속에 저장한 에너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 아니거든요. 초성 내줄 건데, 물질 속에 저장돼 있으니까 밥 속에도 저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무 태우면 막 에너지 나오죠? 나무 속에도 저장돼 있어, 막 에너지가. 정답! 잘 찾았어요?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라는 말이 어떤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배터리 있죠? 네. 핸드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네. 무슨 에너지일까요? 틀렸다고요. 다들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 하지만 여기 리튬이라는 물질 속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내가 핸드폰을 켜면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빛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는 거야. 전기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케이? 처음에는 화학 물질의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그게 필요할 때 전기 에너지로 빠르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전기 상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화학 에너지란 이런 거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에너지 종류로 저 책에 빛 에너지, 소리, 열, 화학, 전기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쌤이 밥을 화학 에너지를 먹고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막 이런 걸 내고 있듯이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 서로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가 4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에너지 중에 가장 잘 전환되는 게 뭔지 알아? 쌤이 빛을 낼 수 있네, 내가? 아니요. 나는 빛을 낼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자식은 빛도 내, 씨. 예. 리튬 속에 들어있는 이 화학 에너지는 빛도 내. 빛 나오잖아, 빛. 뭐 이런 거, 빛 나오죠. 빛도 만들어. 너에게 피해를 줄지 몰랐어? 빛도만 만들어요. 빛도 만들어. 자, 이렇게 그럼 얘봐. 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환. 얘가 전환시키는 에너지는 얘 열도 나죠. 네. 소리도 나죠. 빛도 나죠. 네. 내가 하는 건 다 하네. 네. 진동도 하니까 운동도 해요. 내가 하는 건 다 해, 이 자식. 추가로 빛도 내. 와, 씨. 나보다 훨씬 잘났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나보다 얘가 에너지 전환을 더 잘 시키는 녀석이라서 그래요. 뭐냐? 쌤은 전기를 만들 수는 없죠. 그죠? 전기. 물론 신경 전달은 전기를 이용하긴 하지만 쌤이 전기를 막 만들어내지 못하지. 하지만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죠. 바로 정리할게.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에너지 형태가 뭐다? 이게 전기 에너지. 전기. 물론 그 전기를 만들 때 화학을 먼저 이용하긴 하지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되게 잘 전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로 선풍기 돌리죠.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전기로 전열기. 난로도 키도 전기 난로 열 에너지로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전기 걸면 스피커 나오죠? 그래서 소리 에너지로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전기로 뭐합니까? 빛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전기로 또 뭐하죠? 불을 피우기도 하죠. 그죠? 또 뭐하죠? 전기로? 이런 모든 가전제품 다 전기로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라서 우리 인류는 전기를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일단 에너지 전환 파트는 쉬우니까 이러이러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들은 서로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할게요. 쌤이 밥을 먹고 화학 에너지를 먹으면은 그걸 가지고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막 바꿀 수 있다.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 까지가 4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5번.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자기 유도 현상.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문제. 지금 다른 에너지로 가장 잘 전환되는 이 에너지 형태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기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왜? 다른 에너지로 되게 잘 전환이 되니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 자, 전기 만드는 데가 어디죠? 발전소. 우리나라는 그 모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여기서 관리해. 한국. 지읒, 리을.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말로 한전이라고 돼요. 한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기를 다 관리를 해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든 전기를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로. 마찰전기 말고요. 와. 여러분들이 쓰는 첫 번째, 몰랐겠지만 교통카드 있죠. 교통카드 버스 탈 때 띡 찍죠. 네. 전기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 이 카드에 전기가 징 흐르도록 만들어서 카드를 찍은 거예요. 요즘 보통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여기 있어. 전기를 만드는 것들. 또 자전거 혹시 타는 사람 중에 자기 자전거 앞에 등이, 전조등이란 등이 달려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달려있어요? 그 등은 뭐로 켜지죠? 자전거가 돌아가면 저절로 켜지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가 딱 붙여서 띡 누르면 디디디디 나오고 그거? 그거는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자전거 앞바퀴에다 쭉 붙여가지고 자전거가 돌아가면은 얘가 막 윙윙 같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조등을 징징징 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안 해봤구나. 그 공항에 그거 있잖아요. 자전거 페달로. 오, 맞아. 그게 전기 만드는 거. 뭔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든 발전소에서 그래서 이걸 회전 돌리는 거. 수력발전소. 물이 떨어지면서 이거 돌리는 거. 이 돌아가는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볼까요? 터빈. 한 번 더 시작. 터빈.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터빈. 그 터빈을 뭘 가지고 돌리냐에 따라서 수력발전, 물의 힘으로 터빈 돌리는 거고, 풍력발전,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터빈 돌리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발전? 네? 발전 또 생각나는 거. 아, 화력발전.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높은 압력으로 칙 쏩니다. 칙 쏘면 옆에 몰라 또? 터빈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쏜 수증기 때문에 터빈이 윙 돌아가는 거야. 그게 화력발전. 그게 전기를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은 뭔지 알아요? 네. 어마어마한 핵연료.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사다가 분열시켜. 분열시키면 열이 나와. 엄청난 열이 나오면 그 열 가지고 물 끓여. 수증기 만들어. 치사 전기 만들어. 결국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원료만 다를 뿐이지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만들 때는 터빈이 돌아가게 하면 돼요. 터빈이 돌아가면 도대체 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필요한 배경 지식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78쪽에 자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복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 파트 복습을 할게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 전류가 만드는 자기. 자, 첫 번째, 직선도선. 이렇게 널빤지가 있는데, 널빤지에 전선, 다른 말로 도선 하나가 이렇게 퐁 꽂혀 있습니다. 도선이 꽂혀 있어, 전선이. 이 전선에다가 전류를 흘릴 거야, 전류를 아래에서 위로 전류를 찡 흘리면, 자, 오른손 피세요, 오른손. 우리 앞으로 물리할 때 왼손은 쓰지 않을 겁니다. 오른손만 쓸 거예요. 오른손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쪽은 한 가닥의 엄지가 보이죠? 여기 네 가닥의 손가락이 보이죠? 이거 전선 몇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죠? 그래서 엄지 한 가닥에 맞춰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전류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찡 흐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줘요. 감싸주면은 이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에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 이러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전봇대 알아요? 전봇대 알아요? 네. 몰라요. 시골에만 있나요? 여기 도시에 많이 안 보이죠? 아무튼 전봇대 끝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전선들이 달려 전선들이. 이 전선에 지금 전류가 엄청 흐르고 있잖아. 그지? 그럼 전류가 흐르는 전선들은 이런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지? 저 전선과 저 전선들에서 자기장을 서로 만들면 전선이 서로 윙 밀어내. N극과 N극이 밀지만 윙 밀어내서 전선이 막 퍼져요. 쭉 퍼집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온 하늘에 막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막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전선과 전선을 뭐 이상한 끈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놨어. 퍼지지 못하게. 일부러 묶어놨습니다. 한 줄 그냥 안 묶어놓으면 이게 쭉 서로 밀어내니까 퍼지니까 서로 묶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형도선.
원형도선이라는 말은 이 널빤지를 준비를 하고요. 여기다가 도선을 아래에서 올려가지고 뽕 뚫어서 올려서 돌려서 여기로 다시 뽕 뚫고 내려오게 만든 게 원형도선입니다. 이쪽이 원형이잖아. 동그란 모양이잖아. 근데 결국 원형도선도 몇 가닥의 전선이야? 결국 한 가닥이죠? 저 오른손에서 한 가닥, 오른손, 이거 엄지 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은 위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기장이 또 똑같이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나고요. 자, 전류 따라가봐. 따라.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뚫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장이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저번에 못 배운 사람 있어가지고 복습해주는 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 이렇게 오른손 한 가닥을 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름하여 솔레노이드. 다른 말로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자, 이 코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철 막대 같은 거 준비하고 여기다가 전선, 노선을 가만 찡 가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요. 결국 몇 가닥이에요? 결국 한 가닥이죠. 막 가만한 것 뿐이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할 거야?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여러 가닥이 감겨 있을 경우에만, 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 느껴져?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넘어오겠죠? 그림을 그리면 전류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야? 들어가니까. 전류가 넘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손가락을 감싸서 전류가 이렇게 넘어온다 라고 하는 넘어온다. 해봐. 넘어와요. 그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일로 나가는 방향. 어떤 방향? 일로 나가는 방향. N극입니다. 여기는 다시 들어가는 방향 S극이 만들어져. 그래서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은 N극과 S극이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마치 모처럼. 마치 막대 자석처럼. 여기 N극, S극에 해당하는 막대 자석 같은 자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전기를 걸었을 때 자석이 된다고 해서 전자석이라고 부르죠. 전자석. 얘는 이름이 뭐예요? 영구자석. 얘는 자석의 힘이 영구적이죠. 하지만 얘는 전기를 걸었을 때만 자석이죠. 전기를 끊어주면 자석의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N극인지 S극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맞죠?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야. 바로 코일입니다. 자, 코일이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 알고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 우리 오늘 지금부터 배우는 전자기도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봐봐. 자, 배경 지식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해볼게. 자, 이 코일 한 마리가 놀고 있어요. 안녕 코일. 이번엔 세로로 이렇게요. 코일 한 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코일을 감아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번만 감을게요. 그리고 코일끼리 이렇게 붙여놨어. 코일끼리 붙여놓은 거야. 그냥 전선 감아서 끝에 이렇게 연결한 거야. 가능하죠? 째려보면 여기 전류가 흐르나요?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죠.
전류가 흐르려면 건전지 같은 거 연결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지? 아무것도 연결 안 했어. 전류 흐를 이유가 없지. 근데 완전 신기하게 자석! 너 이리 와봐. 잠깐 도와줘. 자석을 갖고 와서 자석을 멀리에다 이렇게 뒀다가 N극이 여기야. 가까이 훅 내려가면 자석을 가까이 훅 내려가면 여기에 전류가 징 흘러요. 코일하고 자석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자, 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코일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야 돼. 코일. 쌤이 미리 연구해보니까 코일은 별명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별명이니까 조금 신경에 거슬리더라도 이해해주기 바래요. 좀 센 별명이야. 좀 세. 미리 얘기했어. 나중에 쌤이 그런 말 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할 수 이러면 안 돼. 바로 나올게. 코일의 별명. 여기 지읒 리을이에요. 그래? 정답. 네가 말했나? 되게 고마워. 대신 말해줘서. 바로 지랄이에요. 지랄. 얼마나 지랄 맞은지 엄청 지랄 맞아요. 이 지랄 맞다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1, 고2 과정에서 배워야 될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코일 저 자식은 되게 지랄 같아. 어떤 지랄 맞음이 있냐면요. 잘 봐. N극이 다가가면 뭐야! 어이씨! 싫어! 꺼져! 이런다고. 또 뭐야! 꺼져! 봐봐. 코일은 뭘 만들 수 있어? 자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N극이 다가오면 뭐야! 밀어내. 꺼져! 그래서 얘가 자기 스스로 위에다 N극을 만들어서 꺼져! 이런다고. 반대쪽은 S극이 되겠네요. 위에 N극 만들려면 전류가 징 해봐. 이렇게 전류가 징 흘러야 엄지손가락 방향 N극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징 전류가 흐르게 해서 위에 N극 만드는 거야. 왜? 나 지랄 같으니까. 제 싫으니까. 제가 나한테 그런 거 싫어! 밀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두 번째 또 얼마나 지랄 같냐면 이 자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 가니까 이렇게 나 밀어내잖아. 그죠? 자석이야. 자석인데 가까이 가니까 막 밀어. 뭐야? 막 밀어내. 그래서 자석이 승질나가지고 알았어 갈게. 자석이 다시 도망갑니다. 갈게. 자석이 다시 멀어져. 나 가면 될 거야. 치사해. 가면 될 거 아니야. 자석이 다시 멀어져. 그러니까 코일 어떻게 할 거야? 어디가? 한 번 왔으면 끝이지. 또 가! 오면 온다고 해줘. 이거 해줘. 오면 온다고 가면 간다고 이런 거야. 이해됩니까? 라임 좋죠. 오면 온다고 밀어. 뭐야 꺼져. 가는 거 싫다고 잡아. N극이 가는 거 잡으려면 무슨 극 만들어야 돼? 그렇지. S극 만들어. 갈 때는 여기 S극을 만들고 반대쪽을 N극으로 만들어. 엄청 지랄하죠. 손든 거? 손든 거 아니죠? 아니죠. 이해했어요? 이게 코일의 성질이야. 좀 어려운 말로 코일의 이런 지랄 같은 성질을 코일의 반자성체적인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반자성체. 어렵죠, 뭐. 자, 이걸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울 건데, 좀 고급지게 코일의 반자성체 성질 때문에 저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되게 지랄 같아서 그래. 그럼 여기를 S극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이렇게 징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돼. 자, 전류가 여기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럼 실제로 여기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검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 뭘 설치하냐면 거기다가 검유기라고 하는 G를 설치해. 검유기. G는 검유기야.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검사하는 장치야. 전원 장치가 아니야.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를 알기 위해서 점을 2개 찍어서 여기를 A, B라고 합니다. 1번. N극을 가까이 다가올 때 위에 N극 만들죠. 전류가 징 흘러야 되니까
넘어오는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전류는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맞아요? 맞나요? 다시 여기 N극 만들려면 N극이 다가와서 1번이야. N극이 다가와서 여기 N극 만들려면 이렇게 징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돌아서 여기는 이렇게 징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B에서요. 검유기를 지나서요. A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제. 두 번째 방금 얘기했죠. 지금 N극이 다시 도망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번에 여기를 S극으로 만들죠. S극으로 만들려면 반대로 전류가 흐르. 반대로 전류가 흐르니까 반대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이번엔 A에서 검유기를 지나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오케이? 바로 이런 코일의 지뢰 같은 성질 때문에 전류가 유도거든요.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석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함에 따라서 이 코일에 유도된 전류죠? 유도전류다. 유도된 전류다라고 불러서 유도전류. 유도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 책에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 현상 나와있죠?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 현상,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현상, 이상한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뭐가 생겨난다? 유도전류가 생겨난다. 이 유도전류를 모아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야. 자, 전기 만들었어요. 쓰세요. 전기 또 만들었어요. 쓰세요.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 됐나요?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지도 공부를 했던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뭐냐? 이 유도전류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전류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유도전류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지랄 같은 코일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류를 만들까? 자석을 더 많이? 비슷해. 더 센 자석. 더 센 자석을 쓰면 코일 입장에서 약간 싫어했다고요. 지금 더 센 자석이 훅 다가오면 엄청 싫어할 거 아니야, 그지? 엄청 싫어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더 센 자석을 사용을 하면 더 많은 유도전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저 지랄 같은 코일을 더 많이 감아. 촘촘하게, 엄청 감아. 그지? 코일 감은 수를, 이 코일의 감은 횟수, 코일 감은 수를 높여주게 되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자석을 천천히 다가가도 싫어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자석을 훅 넣어요. 엄청 빨리. 그러면 코일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시죠? 코일 입장에서 자석이 천천히 와도 싫은데 갑자기 훅 다가가고 더 싫을 거야. 뭐야? 이럴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은 전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유도전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세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내용 정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많이 못 쉬고 한 5분 정도만 쉴게요. 할 게 많아.